봅시다. 오늘은 벡터의 이제 연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벡터의 실수배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배와 평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어차피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는 평행이동, 벡터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제 어떤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다른 거랑 찾아내는 걸 배우겠지. 그지? 우선 벡터의 실수배라고 얘기하는 건 임의의 실수 어떤 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 벡터가 있을 때 전제 조건이죠. A 벡터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전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만, 만약에 A 벡터가 0 벡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감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가 있어요. A 벡터가 있을 때 임의의 실수 K 벡터에 대해서, K라는 그 실수에 대해서 A 벡터가 0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지? 0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K 값이 0보다 실수니까 여러분들이 K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실수에 대한 성질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KA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 KA 벡터라고 얘기하는 거, K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 뜻만 알면 돼요. 뜻만 알면 되는데 뭔 뜻을 알아요? 라고 얘기할 때 A 벡터와 방향은 같아요. 0보다 크면 방향은 같아요. 하지만 실수 K배만큼,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만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실수 K배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방향은 같고 늘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개념이야. 그럼 만약에 얘는 K가 0이라고, 당연히 0이겠지 뭐. 0 벡터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어떨 것 같아? A 벡터하고 방향은 어떠니? 반대가 되겠지, 그지? 방향은 반대가 돼. 왜? K 값이 음수니까. 크기는 방금처럼 본 것처럼 다른 색깔로 표시하게 되면 방향은 반대지만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A 벡터가 0 벡터라고 얘기할 때는 0 벡터죠, 여기서 0 벡터. 0 벡터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건데? K 값이 0보다 크든, K 값이 0이든, K 값이 0보다 작든, 셋 다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KA 벡터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 0 벡터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뭐, 그지? 되게 단순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인데, 실수배에 대한 성질인데, 이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에 대한 성질과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K라고 임의의 실수 K와 L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K와 L에 대해서 KL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KL의 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같은 의미야. 무슨 법칙이지? 결합법칙.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실수배는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벡터에다 곱하든지, 그 다음에 벡터에다 먼저 일부를 곱하고 나중에 곱하든지 상관이 없다.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K 더하기 L의 A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KA 벡터 더하기 LA 벡터, LA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분배 법칙이지.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벡터가 실수에 대한 덧셈과 곱해져 있다면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K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는 KA 벡터 더하기 KB 벡터라고 얘기해서 실수하고 벡터의 덧셈이 곱해져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분배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벡터의 평행이야. 벡터의 평행. 벡터에 대한 평행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A 벡터하고 B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풉니다. 즉 A 벡터하고 다 0 벡터가 아닙니다. B 벡터도 0 벡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A 벡터하고 B 벡터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즉 A 벡터가 이렇고 B 벡터의 첫 번째 모습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B 벡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B 벡터 평행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표현하기를, 우리 도형에서 다 배웠잖아. A 벡터하고 B 벡터 평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평행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실수배를 하게 되면, 그죠? 실수배를 하게 되면, 즉 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K, B 벡터하고는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평행 조건을 등호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이 B 벡터가 이만하거든, 지금 현재? 근데 우리는 요만큼으로 줄이고 싶어. 이렇게 줄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요만큼 줄일 수 있는 K만큼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1보다 작은 K를 곱해주면 될 거야, 그지? 0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K.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가는 벡터가 있었는데 우리는 요번에는 이 벡터를 찾고 싶어. 그럼 내가 K배만큼 곱해줄 거야. 곱해주는데 1보다 작은 벡터를 곱해주겠지. 하지만 음수인 벡터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음수인 형태, 실수 K가 음수. 그러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벡터를 실수배를 해주게 되면 등호 성립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다, 벡터가 평행하다, 실수배를 통해서 등호 성립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문제 속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세 점이 있는데, 얘들아, 세 벡터가 있어. 세 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점이야. A점, B점, C점이 있는데, 세 직선이 어디 위에 있니?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것은, 선생님, 좌표평면에서 배웠는데,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B가 이루는 기울기와 AC가 이루는 기울기, 또는 BC가 이루는 기울기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벡터로 표시하는 거지, AB 벡터와 AC 벡터와 또는 BC 벡터가 전부 다 평행하다. 선생님, 일직선 위에 있는 건데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평행하잖아. 이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 평행 이동해서. 그러니까 AB 벡터와 AC 벡터와 BC 벡터가 모두 다 어때?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평행한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AB 벡터는 KAC 벡터로 또는 AB 벡터는 뭐 LBC 벡터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등호 성립 기준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배를 통해서 벡터의 길이가 벡터의 방향성이 같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등호 성립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식을 이제 변형하려고 합니다. 변형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선 A고 여기선 A니까 상관없지만 여기선 A고 여기선 BC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C점을 통일시키려고 해요. C점을 통일시키다 보면 OB 벡터, 잘 봐. OB 벡터, OB 벡터, 그 다음에 OB 벡터 빼기 OA 벡터는 이걸로 해볼게요. 이걸로. 그러면 L에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면 L이 곱해져 있는 게 OC하고 OB니까 OA만 안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OA 벡터는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걸 다 넘겨주는 거야. 그럼 다 넘겨주게 되면 L-1에, 그죠? L-1 맞나? L-1에 OB 벡터, 맞습니까? OB 벡터 마이너스, 가만히 있어봐. 이걸 넘겨주니까 맞지? 그 다음에 빼기 LOC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있지. 근데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이너스를 정리해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형태로 원래는 요게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OA 벡터는 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L에 OB 벡터 플러스 뭐가 되면 돼? LOC 벡터라고 하는 형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통해서 이렇게 없애질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평행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공식을 알려주는 거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원래 요걸로 증명하면 바로 툭 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풀어주기를
이렇게 표시가 되기를 요게 A점, 요게 B점, 요게 C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OC 벡터 어디서 바라보는지 원점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OC 벡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표시할 때 1-K의 OA 벡터 더하기 K의 OB 벡터라고 얘기하게 되면 일직선 위에 있습니다. 세 점이. 무슨 점이? C점, A점, B점. 마음대로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단 전제는 A점과 B점에 대한 형태의 개수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한다. 선생님 방금 전에 지금 문제 푼 건 마이너스 1이지만 내가 마이너스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 넘기면 되는 거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상관없어 얘들아. K의 OA 벡터 더하기 뭐야? 1-K의 OB 벡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뭐 그럼 예를 들어서 OB 벡터는요 K의 OA 벡터 더하기 1-K의 OC 벡터도 상관없습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어쨌든 간에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무조건 1이 되면 된다. 개수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한 개념들 어떻게 표시하든지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걸 통해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실수배를 통한 것까지 배운 게 벡터의 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를 이제 잠시 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